안녕하셨습니까? 한 주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대1에 대한 코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실행 전략팀, 그러니까 팀을 어떻게 코칭할 건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사람과 같아서, 그래서 행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시간에는 1대1 팔로우 코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1단계, 7단계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뭐 예시로 집사과목이나 이렇게 하는 됐습니다. 이번 9장에서는 전략 팀 팔로우 코칭을 설명했습니다. 팔로우이라는 건 이렇게 계단을 쌓아갖고 성장시키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단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업시키는. 자, 실행 전략팀은 무엇이었죠? 교회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코치가 있고 피코치가 있죠. 코치가 피코치를 또는 공동체를 코칭해 주는 데 있어서 요 중간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이 코칭을 보완할 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실행 전략팀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죠. 요즘에 이제 이제 내년에 대선이다 보니까 선거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당이나 양당이나. 그것처럼 이 실행 전략팀 이렇게 되는 거죠. 대선 후보가 있고 국민을 상대로 투표를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전략적으로 짜는 팀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실행 전략팀을 코치가 어떻게 코칭하며 또 실행 전략팀은 어떻게 코치한테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줄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자, 1대1 코칭에서는 짝을 이뤄서 두 사람 짝을 이뤄서 하브라타식 아시죠?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식으로 코칭을 했다 한다면, 그러면 1년간 경청하고 그 내용을 갖고 목표와 실행 전략의 기한을 성취하면 받는 과정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에요. 이때 피코치는 코치로부터 코칭을 받는 동안 자신의 삶과 사역에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가 요구되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코칭의 성취는 한 사람의 코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코치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작업이다. 이게 다른 컨설팅이나 다른 뭐 어떤 그 상담과는 다른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코칭의 성공 여부는 피코치에 달려있지만 코치도 피코치의 성공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가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취할 목표와 실행 전략 기획안은 두 사람 사이의 적절한 합의 과정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 성취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1대1 팔로우 코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실행 전략팀 코칭도 코치가 실행 전략팀과 합의에 의해서 팔로우 코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건강 상태, 나의 상태가 어떤지 1단계 우리가 내용 아시죠?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목적 설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래의 교회에 나아갈 목표와 실행 전략 기획안을 작성하는 거고, 이게 2단계였죠. 기획안 작성 2단계. 그 다음에 1년간 코칭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 전략팀에서 목회자가 그들을 매일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1년간을 코치 또 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실행 전략팀을 12회 통화에 만나고, 방법이 똑같죠? 우리 하프데이, 지난 시간 배웠죠? 중간평가 모임을 반드시 만들어서 하게 된다. 이렇게 실행 전략팀도 지난 시간에 했던 1대1 코칭과 비슷하게 그런 관계를, 또한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또 선교팀이 있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법으로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왜요? 주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분석이 되고 다음 선교를 또 준비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된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만 선교를 10년 정도 다녔어요. 제가 그 타이페이시에 수도거든요.
그 대만의 타이페이시에 산총시라는 지역이 있어요. 산총시. 거기로 이제 삼광교회, 세계의 빛교회, 삼위일체 행동이죠. 이 교회를 저희들이 선교를 계속 갔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가면서 첫 번째 한국의 팀이 있어요. 우리가 갈 선교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제가 이 팀을 맡아서 이게 저희도 빌드업을 할 거 아니에요. 개념 매년마다 이렇게 성장으로 해서 할 때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용 듣고 그 내용을 그냥 하는 식으로 갔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단계를 걸치는 거죠. 처음에 1단계는 어떻게 해요? 우리 현재 선교팀이 이번에는 몇 명이 가는지 대상, 뭐 이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선교 1대1 코칭이 아니라 실행 전략 팀 개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청년을 가는 것도 아니면 집사님이 갈 수도 있고 학생들이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는 이 세 그룹이 다 합쳐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중에는 저희가 이 팀만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현직 교회 여기는 대략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70명 정도 되는 작년 청년 다 합쳐서 70명 되는 대적 70명 되는 교회였어요. 우리만 하지 말고 우리가 협력을 하자. 같이 협력. 왜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선교팀은 제가 신대원에서 배웠던 3자치 그러니까 메비우스라고 해요. 메비우스 선교. 쓰리 자치 선교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세 가지를 독립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재정을 이끌고 스스로 독립하는 요 세 가지의 필두를 통해서 결국 우리만 계속 가면 밑빠진 물에 불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키우는 개념으로 가자라고 여기 현지 교회 한국 선교사님이 아니라 현지 대만 교회 목사님이에요. 여기는요. 대만 목사님과 얘기를 해서 여기도 자체적으로 선교팀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팀과 저희 선교팀이 함께 협력을 하는 팀으로 기획안을 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나름대로 이번에는 누구누구 가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이번 선교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들의 선교 전략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 해주면 좋겠냐 하면서 이 팀을 구성을 하도록 했어요. 이 교회는 사실 청년이 거의 없었어요. 한두 별로 없었고 또 이런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단 말이죠. 전도하는 것도 사실 되게 부끄러워했고 그래서 학생들을 양육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계속 협력을 하면서 그들에게 한국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하고 또한 그런 주일학교나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한국 교회가 또 삼위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재정적인 거나 또 뭐랄까요 뭐 프로그램이나 교재나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또 저도 이제 주일학교를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의 어떤 내용들 또 주변에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여기에다 이제 DNA에서 인식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인식. 이해되셨죠? 그 작업을 하고 해서 성장을 했죠. 이런 가운데 감사하게도 현재 이 교회는 청년만 100명이 넘었어요. 이게 5년 전 일이에요. 5년 전에 100명만 청년만 넘었어요. 건물 한 층만 썼던 교회인데요. 아예 그 건물 자체에 6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건물을 다 사버렸어요. 그만큼 성장을 한 것이죠. 제가 한 것들 아니면 우리 팀이 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팀을 이끌어서 하니까 이 교회가 자치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 팀의 의존적이었어요. 전도하거나 하는 게. 근데 이후에는 점점 발달해서 우리는 그냥 매개체 역할, 한류의 매개체 역할만 하고 결국은 이 목사님이 청년들을 양육하고 특별히 큐티를 통해서 경건훈련에 대한 내용 또 아시다시피 새벽 기도나 그런 기도, 금요 기도회 같은 개념은 한국에만 있는 거거든요. 주일날만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다였는데 따라하기 시작하셨어요. 철저하게 목사님은 교육자를 어떻게 세울 건가부터 시작해서 부서를 내용을 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양육할 건가를 수시로 저랑도 계속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 삼위교회 답방하고 또 이제 청년들이 점점 많아져서 결혼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지 등등 그런 것들을 그냥 쭉쭉 빨아들이면서 현지화하셔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성장하시고 그래서 한국교회처럼 작년부는 그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하시고 이 목사님이 제자를 불러와서 이분이 청년부를 총괄하는 목사님으로 세우고 또 간사 역할을 했던 분을 신학교를 보내서 이분이 또한 주일학교를 총괄해서 담당하는 사람이 세우고 이분 또 남편이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이 혼자서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몇백 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개념 잡으면 지금 몇천 명 되는 교회의 규모예요. 왜냐하면 대만에서는 보고만율이 1%거든요.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놀라운 부흥이거든요. 몇십 배의 부흥을 이끄는 거라서 어쨌든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랑 얘기를 계속 하면서 주기적으로 하고 어떤 부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가 끝나면 항상 늘 목사님과 팀, 아까 이제는 처음에는 그 존모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과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는 아까 그 청년모 목사님 등등 팀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저랑 또 우리 팀장이 있어요. 매번 팀장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늘 회의를 하고 선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음 생일은 어떻게 될지. 또 최근에는 제가 가지는 않고 떠났잖아요. 3일교회를 떠났지만 지금도 연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제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후에는 어쨌든 담임으로 갔을 텐데 그 담임 교회를 갔을 때 우리 교회와 함께 어떻게 협력 사용할 건지 그런 것까지도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팀 팔로업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1대1 팔로업 컬치를 통해서도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계속적인 가운데 이것도 있지만 실행 전략팀으로 해서 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모니 목사님이란 분 한 분과 저 혼자 이성 목사라는 이렇게 둘이서만 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저는 우리 한국 선교팀하고도 계속 공유하고 이분도 대만 선교팀 현지 자기네 교회 조모니 목사님네 교회 성년들하고 또 팀하고도 계속 공유하면서 비전을 심고 함께 실행 전략팀이 팔로우업을 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크신 은혜들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게리 컬러가 강조한 것은 목표와 실행 전략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고 실행 전략 기획안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예요?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유. 좀 이따 30에 대해서 나올 건데요. 30. 그걸 잘 기억해 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기략 실행이 성취되도록 실행 전략과 계속적인 만남의 과정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지속하는 거.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리더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관이나 조직을 이끌어갈 때 실행 전략팀이 한 해 동안 성취할 목표와 실행 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이런 팀을 세우게 되면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리더 혼자서가 아니라 실행 전략팀과 함께 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 전략팀과 함께 해라. 그러면 실행 전략팀의 평성 인원 규모는 어느 정도가 좋은가? 작은 사이즈 교회는 3명에서 5명, 중간 사이즈 교회는 5명에서 7명, 큰 사이즈는 7명에서 9명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9명에서 넘기만 해도 피곤해진다. 우리로 하면 장로교단이니까 장로교단의 실행 전략팀은 당회가 되겠죠. 그런데 당회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해서 넓히지 않고 인원수를 증가하지 않고 7명에서 9명. 여기에서는 사실 7명을 가장 추천을 하고 있어요. 7명을 세상의 전략팀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자, 에릭 스마트라는 분과 로젠버그라는 분은 규모는 8명 이하로 정하는 것이 잘 좋다. 넘으면 자신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넘으면 9명,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7명이 가장 좋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에릭 스미트는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일하는가? 저번에 한번 책 소개해드렸죠? 자격. 그러면 그 전략팀의 자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구성원이 되어야 하느냐? 이미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아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뭐예요? 우리들이 이미 배운 것처럼 모세가 각 부장들
를 세우잖아요. 50부장, 100부장 그렇게를 세우는데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뭐예요? 하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리 가운데 있고 지혜로운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기 나왔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자. 요 세 가지 조건을 이 모세는 갖췄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갖고 이 토대로 팀원들을 구성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자, 자격은 기도하고 열정과 비전이 넘치고 능동적이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행동하는 분이면 더욱 좋다. 강점으로는 분석적이고 조직적이고 경쟁적이고 전략적이고 개발적이고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분이면 더욱 좋다. 그 다음에 목표와 실행 전략을 세워 나가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다. 그리고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폭풍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좋다. 사실 이런 사람은 만족 없죠. 완벽한, 정말 최고의 완벽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사실 없죠. 네. 그렇게 드물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추측을 이뤄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도록 하라. 그것이 성경의 원리죠. 그렇게 실행전략팀을 짜라라는 거죠. 자, 실행전략팀은 교회가 한 해 동안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실행 전략을 세운다. 그때 교회가 가진 비전과 핵심 가치를 근거해서 세우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3공. 공유하고, 공감하고, 공인하는. 이 세 가지를 전략팀에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획안에는 이 공인 과정은 이 3공의 과정을 기획을 짤 때 반드시 하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는 개인과도 1대1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하고 공감하고 공인하고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목원들과 수시로 어떻게 해요? 카톡을 통해서 교회 사역들을 공유하고 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공인 이 목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행전략팀이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이 작성되면 각 기관장, 부서장, 재직 회원들과 만나서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공감을 얻어내고 총인의 공인을 얻는 과정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자,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 작성자는 목회자가 제일 초안을 만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작성하더라도 실행전략팀과 반드시 공유하고 공감의 과정을 거치고 재직회를 통해서 운영회 또는 우리 공동회죠. 공동회를 통해서 공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목표와 실행 전략 기획안의 모든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부드럽게 된다. 자, 이게 또 중요해요. 이런 입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기획안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목장에서 우리 22년도에는 우리 예배나 또는 목장 모임을 활성화를 위해서 목자와 부목자가 만나서 기획을 짜겠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새벽 기도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독려하자. 아니면 큐티를 독려하자. 또는 기도 제목 공유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 기도회장을 잡자. 등등. 이렇게 기획안을 짰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획안을 공유하고 공감, 목원들한테 공유하고 공감하는 이유는 이것을 컨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승인해줘, 공인해줘 라는 개념으로만 이것을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빌드업이에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발전. 이해되시나요? 이런 기획안을 이렇게 초안을 짜는 거예요. 초안을. 구체적인 내용을 짜지 않고 초안을 짜서 그것을 목원들한테 제시하고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 하면 더 좋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빌드업 해 나가라. 이 과정을 위해서 어떻게 공인하는 거예요. 공인 과정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공동회의나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어떤 안건을 완전히 완벽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것들을 우리 목원의 지키들한테 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럼 너희들 따라와줘. 공인해줘. 라는 개념이 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안을 만들고
그걸 갖고 부목자들과 이야기한 다음에 1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내용 이미 내가 이렇게 퍼펙트하게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계획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10가지를 다 오픈하지 마시고 이런 아이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면서 카톡방에 내용을 주시고 또 다른 아이디어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열린 질문 우리가 배웠잖아요. 열린 질문을 해서 그 기획안을 더 가다듬을 수 있도록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빌드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회의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도회, 여전도회가 됐던 또는 권사회가 됐던 어떤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선교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기존에 했던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셔도 좋겠지만 내년에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또 더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하면서 던져서 그거를 처음에는 습관이 안 된 목원들이나 전도의 회원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동기부여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회원들이 자신의 의견이 주었을 때 그 의견이 빌드업, 업그레이드 될 때 다른 회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의견이 반영이 되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욱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단순하게 목자 혼자서 기획안을 만들어서 공인하고 승인받는 그런 개념에 했을 때의 사업보다도 더 풍성해지고 더 뭐랄까요? 모든 회원들이 더 많이 참석하는 그런 건강한 사역들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해서 1년에 매일 한 번씩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이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전도회는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이것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였다. 업무부에서 짜고 이렇게 했다. 축하하고 또 그것들을 잘했을 때는 서로 격려해주면서 축하해줬더니 저번에 제가 이렇게 한번 했는데 고래 칭찬은 어떻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서로 독려해라. 독려했을 때 더 분명하게 60% 이상 성과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점검 평가죠. 중간. 자, 3개월마다 여기는 이제 3개월마다 우리가 중반기 할 때는 6개월이 했지만 3개월마다 할 수 있으면 하라. 분기별로 하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들을 하고 충실한 것은 감사 축제를 반드시 해서 점검을 하고 기획안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빼거나 더 할 것이 있으면 평가를 해서 반드시 재정비해라. 중간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이건 유료예요. 유료 회원들만 가능해요. 저는 이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네요. 이렇게 되고 습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습관할 수 있도록 30의 7가지 습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집중해라. 실행 전략 때문에 달성해야 할 목표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목표에 뒷전이 돼요. 이 사역들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다가 보면 이 목표를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고요. 자, 실행 전략 때문에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순위 늘 말씀드리죠.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집중해야 될 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가능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전략팀들이 분야를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팔로업 코치들을 해줄 수 있으면 팀원들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안 되는 부분들을 점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재진단. 하다가 안 되면 교체하고 재진단을 실시하는 거죠. 2, 3일마다 교체하고요. 새롭게 역동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11월과 12월 중순까지 다음해 성취할 목표 우리가 이제 이게 정책회의라고 하죠. 정책회의를 해서 내용들을 보는 거고 한 주 한 번씩 내용들을 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고 모임이 중요하게 여기고 1년 중에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격을 상실시켜서 회원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중요하가. 자, 기도로 기획안을 완성할 수 있다. 기도가 반드시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피지만
코칭의 최고의 코칭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설명드렸어요. 자, 연습은 완전함을 만든다. 인간의 탁월함은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으로 이루어진다. 꾸준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 눈에 들고 손에 잡고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맥스웰 목사님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에서 목표에 정성을 쏟으면 목표도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는다. 계획에 정성을 쏟으면 계획이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는다고 이야기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만큼 투자한 것들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이고 능률적으로 일해도 시작할 때부터 목표를 의식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효과를 이룰 수 없다. 그 목표라는 것을 이거를 의식하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향성 있지 않으세요? 방향도 중요하지만 목표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이 내용 어떤 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목표의 방향성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수료증과 자격증을 반드시 제시해서 이것을 했다라는 것들을 만들라는 거죠. 저희 그래서 세례 증서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전도 관련된 세미나 많이 했잖아요. 했을 때 뭐예요? 수료증을 발급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전략팀의 코칭 대화의 실습. 다음은 실행 전략팀이 세상을 그러니까 아까 그때 우리가 1대1 했을 때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설명드렸잖아. 이거는 목회자와 이제 전략팀 또는 목자와 목원들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쭉 드린 겁니다. 이건 한번 쭉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다.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이거 그대로 그냥 읽어봐도 되죠? 좀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갖고 토대로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곱 가지 여기 지금 이거죠? 근데 이거 하나로 표시된 게 있었죠? 자, 봅시다. 여기 있다. 자, 요 일곱 가지 내용 기억나시죠? 페이지가 107페이지. 요 1대1 코칭 이 내용 이것과 자, 요거 준비 보고서 작성 잠깐만요. 이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7단계. 네, 여기 있죠? 팔로 코칭 7단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갖고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요 7단계 과정. 코치와 짝을 이루는 거. 기획안 점검하고 수정하고 밟기 하고 그 밟는 과정은 또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고 모임을 참석을 반드시 하고 기획안을 업로드 공유하는 거, 요 저 보고서 작성하고 점검하는 거, 컨퍼런스 하는 거. 요 틀은 똑같아요. 이 빌드업 우리 팀하고 할 때도 요 전략팀하고 할 때도 이 내용들 똑같으니까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어떤 팀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각 부서에서 섬길 때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구상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도 마찬가지로 맡고 있는 제가 뭐 전도선교부나 뭐 새가족부 등등 팀들하고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를 평가하고 그랬을 때 과거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그 과거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 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킬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예를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우리 부평중학교에 와서 했던 것들 한번 예를 들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사역을 못했지만
한 예를 들면 전도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요랑 제가 화요를 맡고 있는데 토요는 거의 이제 못하는 상황이고요. 화요일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저희가 기존에 그 교회 생일일 때 떡을 하잖아요. 이거를 주변에 우리가 돌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떡을 갖고 주변을 돌렸어요. 물된 동산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세정제를 구하기 힘들었을 때 있었잖아요. 작년에. 요거를 갖고 여기 라벨지 부평중학교를 붙여서 주변 식당들과 음식점들과 매장들을 다 돌렸어요. 그래서 그 세정제를 쓸 때마다 요 라벨지에 우리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요 교회 이름을 보도록 손님들이 이것을 우리 전도부 이제 조동희 권사님과 해서 만나서 팀과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들을 했죠. 또 우리 이제 새가족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5주차까지 교육을 있는데요. 팀을 만나서 교사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자. 예전에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왜냐면 새가족들이 계속 오면 이게 반복, 그러니까 누구는 1주차를 하고 그 다음은 2주차를 하는데 요 사람이 3주차 때 오잖아요. 그러면 파트가 이분은 2주차를 해야 되고 이분은 3주차를 해야 되는데 공과가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교사를 세우자 해서 제가 1주차에는 우리 백 권사님하고 5주차에는 문남식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2, 3, 4를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제 로테이션을 우리가 교사가 이제 3명이 되잖아요. 3명이 되면서 로테이션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심도 있게 생활족도를 케어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들을 우리가 기획을 하고 그것들을 고쳐 나가면서 수정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등록하겠다. 새가족 왔는데 등록하겠다면 무조건 받아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왜냐면 한 주 왔다 방문하고 안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교회 왜 왔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문남식 권사님이나 백 권사님이나 다른 권사님들이 계속 피권사님도 계신데 계속 상담을 하고 하면서 복음을 제시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할 마음이 생겼을 때 등록을 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저희가 바뀐 거죠. 이렇게 팀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고 내년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게 전략팀을 꾸려서 팔로업 코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